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99쪽에 있는 벡터의 데이터 요소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벡터 우리가 그동안 벡터에서 벡터 만들기, 벡터 유형, 그리고 특수한 벡터 만들기, 또 벡터의 유형 변환, 또 리사이클링, 자동 반복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는데, 실제 이제 이런 벡터들이 있을 때 이런 벡터의 요소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뭐 여기는 10개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뭐 10개가 아니라 10만 개, 100만 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특정 데이터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4.6.1에는 이제 벡터의 데이터 요소에 이름 붙이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좀 나중에 하고, 101페이지 벡터의 데이터 요소 접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데이터 요소, 이거 참, 이렇게 해서 헤드 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요소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벡터의 요소가 있을 때 이제 뭐 코드 정크 하나 넣어볼게요. 먼저 코드 정크를 넣어서 예를 가지고 해보죠. 그래서 일단 이 벡터의 요소에 접근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의 요소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색인이라고 하는데, 색인, 인덱싱을 써서 우리가 벡터의 안에 있는 개별 요소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색인. 그래서 이 색인이라는 요 부분이 있죠. 색인, 인덱싱. 근데 이 색인은 우리가 이 벡터에서는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데이터 요소, 두 번째 데이터 요소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색인을 벡터 이름 안에 벡터명 대괄호하고 그 색인 번호를 이렇게 칩니다. 색인 번호 n 이렇게 쳐죠. 이렇게 해서 벡터 데이터 요소에 접근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n이 이제 정수죠. 정수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래서 먼저 정수형 벡터 색인을 이용한 접근 방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게 3번입니다. 헤더 3번. 그러면 이제 코드 청크에 첫 번째로 교재 보시면은 이런 코드 청크가 있다 보죠. X가 있다 보자고요. 컨트롤 C.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자, 이거 다 지우고요. 지우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X 벡터가 있다 이거죠. 이런 X 벡터 있는데, 그래서 X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 정수형 벡터 색인은 요거 대괄호, 요거 여러분 요거 꼭 잊지 마세요. 대괄호 하나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순번에 있는 데이터 요소 번호를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4번이다. 이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11, 21, 뭐 23, 14, 15 이렇게 데이터를 좀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1, 2, 3, 4로 하니까 순번하고 데이터가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 3번이 뭐냐요? x3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벡터 x의 세 번째 데이터 요소를 보여다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얼마? 23이죠. 23이 딱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이 색인을, 요거는 숫자 3번 하나만 썼잖아요. 이건 스칼라죠. 세 번째. 그럼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동시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정수형 벡터로 C 1,3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벡터 X에 대해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데이터 요소를 보여다오. 그래서 이게 정수형 벡터야. 뭐가? 색인이. 여기. 색인이 아까는 X3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스칼라죠. 이런 얘기예요. 정수형 벡터 색인이란 말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X 대괄호 2 했고, 그 다음에 X 대괄호 안에 C135잖아요. 135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많은 데이터 요소들 중에
1번과 3번에 있는 요소만 찾고자 할 때 이렇게 정수형 벡터로서 이 정수형 벡터로서 이 대괄호 안에 색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색인이 벡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정수형 벡터 색인입니다. 근데 이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어요. x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은 뭐냐? 여기 5개 요소가 있죠. 그럼 1번을 뺀 나머지예요. 1번을 제외한 1번째 요소를 제외한. 그럼 뭐예요? 21, 23, 14, 15죠.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게. 그리고 또 여기도 이것도 똑같이 이거를 제외하고 싶은 걸 볼게요. C로 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뭐예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커서 이거 이렇게 보면 이 가로가 열고 닫고 대가로 열고 닫고 이게 매칭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과 3을 제외한 21, 14, 15 요 세 개가 되는. 그래서 요 자체가 또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요 자체가. 예, 이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서브 세팅이란 말도 쓰는데, 요 마이너스 1 하면 요 네 개만을 가지고 또 다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x1 이렇게 치환하면 x1이라는 것이 또 다른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x1 하면 이렇게. x1이 2를 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1 여기 나오죠. 보면 x1 이걸 x2 이렇게 x2로 해서 이렇게 치환해주면 x2 해주면 x2라는 벡터가 x에서 다시 생성되는 거예요. x2 이거 만들어지잖아요. 1번과 3번이 빼진 1과 3, 11, 23이 빠진 21, 14, 15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 이제 102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코드 청크에 보시면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x의 대가로 c의 가로하고 마이너스 1, 3 이렇게. 1번은 빼고 3번 1번 빼면 2, 3, 4, 5인데 근데 3 하니까 이게 안 맞죠. 논리적으로. 이런 거는 에러가 난다 이거죠. 이런 거는 에러가 나요. 에러. 이거 코드 청크 이거 에러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자체가 나중에 니트해도 니트가 안 되죠. 이런 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에러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error error equal true 이걸 해주면 이 에러 메시지까지 이렇게 다 출력이 되죠. 니트 했을 때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많은 데이터 요소를 갖고 있는 벡터에 대해서 특정 번째 데이터를 찾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 안으로 해서 대괄호 안에 정수형 벡터를 해서 색인을 넣어서 찾을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이 벡터 색인할 때 which 함수 쓰는 겁니다. which 함수. which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which 함수. 이거는 이제 조건 검색할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조건 검색. 자, 이것도 센터 3으로 할게요. 그래서 코드. 이렇게. 그래서 위치 함수가 뭐냐? 여러분 교재 보면은 그 102페이지 4.6.2.2의 두 번째 줄. 이거는 이 함수는 가로 안에 이제 조건식을 써요. 조건식을. 요 안에 조건식을 써가지고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데이터 요소. 그 데이터 요소에 해당하는 그 색인 번호를 얘가 반환해 줍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근데 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코드 청크 넣고 책에 있는 거 이제 그대로 x 벡터가 또 이것도 x 벡터네. 이건 y 벡터로 합시다. y 벡터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y 벡터가 있는데 자 y 벡터를 딱 해요. 그럼 y가 6이 마이너스 3, 1, 5 다섯 가지 요소를 갖는 그러니까 다섯 개가 아니라 5천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위치 여러분 이거 보세요. y가 얼마로 돼 있어요? 책에 2보다 큰 거. 2보다 큰 거. 이 y가 2보다 큰 건 뭐예요? 이거 자동으로 리사이클링 됩니다. y가 6, 2, 3, 마이너스 3, 2잖아요. 다섯 개죠. 그럼 2도 다섯 개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과 2 비교하고, 2와 2 비교하고, 마이너스 3과 2 비교하고, 1과 2 비교하고, 5와 2 비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과 2를 비교하면 true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1호가 나오죠?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요소 6이 2보다 크잖아요. 그 1번이라는 거. 그래서 다섯 번째 요소 그거예요. 즉, 요 각각 요소를 2하고 비교해서 그 요소가 2보다 큰 요소가 몇 번째 색이냐. 1번과 5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y에다가 아이 참 y의 대괄호 안에 색인을 넣을 때 이걸 넣는 거야. 이거를 Ctrl C. 그럼 어떻게 돼요? 위치 y가 2보다 크면 이거 1호잖아. 그럼 이게 사실은 y의 대괄호 안에 c의 1,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정수형 벡터처럼 첫 번째와 5번째 요소 5번째 색인에 해당하는 요소를 보여다오. 그런 거죠. 6, 5 6과 5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됐잖아요. 그래서 위치 함수 이거 잘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위치 함수.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세 번째 논리형으로 하는 게 있어요. 논리형 벡터 색인. 논리형 벡터 색인. 지금 했던 위치는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y를 Ctrl C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냥 y가 2보다 큰 거. 이 한글키가 이게 참. y가 2보다 큰 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이게 논리형 벡터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y가 2보다 크냐? 이렇게 되면 6하고 2를 비교해. 맞죠? 2하고 2를 비교해. 크지 않죠? false죠. 이걸 하나하나 해서 뭐야 이게? 논리형 벡터가 나와. 논리형 벡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건 조건식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위치 안 하고. 그럼 이거를 y 대괄호 y가 2보다 큰 거.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고. 6하고 5죠. 똑같죠? 호호호. 6하고 5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y가 2보다 크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결국 이거 y의 대괄호 안에 c 이거죠. 이거. Ctrl C, Ctrl V 그리고 콤마로 이제 분리해야죠. 이렇게 접근한 거랑 똑같다 이거죠. 자, 이거 한번 이것도 그대로 해볼게요. 이것도 그대로 Ctrl C에서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Y, C, true, false, true. 똑같이 6, 5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식은 결국 이 조건식의 결과는 뭐예요? 이러한 논리형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 논리형 벡터가 이 대괄호 안에 쓰이면서 색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y 벡터 이 5개 요소에 대해서 true인 것만 t 6하고 5만 턱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결과는 뭐예요? 새로운 벡터가 되는 거지. 새로운 벡터. 요 6, 5. 이렇게 이게 논리형 벡터에 의한 색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조건식을 여기는 y가 2보다 큰 것만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논리 연산자에서 ND 연산자, OR 연산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분 교재 104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조건식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 대괄호 안에 y가 2보다 작고 OR 작거나 y가 4보다 큰 거. 이렇게 OR을 할 수 있겠죠? OR. 그러니까 2보다 작은 거. 요 두 개 있네. 그리고 4보다 큰 거. 6과 5가 있네요. 요게 뭐가 나올 거야? 이렇게 6, 마이너스 3, 1, 5. 이 네 개가 나오는 거죠. 그쵸? 요게 뭐예요? 요거를 별도로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요 위에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이러한 논리형 벡터가 나옵니다. true, false, true, true, true. 그래서 두 번째 거 제외한 6, 3, 2로가 되는 거죠. 또 and 연산자. y가 2보다 크고 and y가 4보다 작다. 이렇게. 이런 조건식을 넣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false, false, false. 다 false네. 이런. 네? 어떻게 다 false가 됐지? 2보다 크거나 크고 4보다 작은 거. 3이 없구나. 이거 2라고 하지 말고 그럼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true. 아이고, 이게 잘못됐어, 이 식이.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네, 되죠. 요거 아까 이 식도 이거 잘 써야 돼, 이거. 예, 예. 등호가 오른쪽에 오네요. 예, 그래서 false, true, false, false, false.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이거를 y에 해가지고 대괄호 안에 이 식을 Ctrl C, Ctrl V 이렇게 해주면, 예, 요거 자체가 결과가 뭐냐면 논리형 벡터거든. 요 논리형 벡터가 적용돼서 그것이 색인이 돼서, 그래서 논리형 벡터 색인이라는 용어가 그거예요. 그런 논리형 벡터가 색인이 돼서 y 벡터에서 요 true에 해당하는 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두 번째잖아 true가. 나머지는 다 무시돼. 두 번째 거만 출력이 되는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문장 벡터 색인이 있는데, 요거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챕터 좀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이번 절은. 그래서 벡터 요소에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벡터 요소에 이름 붙이기. 벡터 요소에 이름 붙이기.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 코드점프.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벡터 요거 해볼까요? 요걸 그대로 해봅시다. 요거 y 벡터를 Ctrl C 넣어놓고요. 자, 이거 우리가 attribute 함수 있었죠. attribute attr. 바로 요거 y 벡터에 대해서 names 이렇게 해보면, names라는 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마 null 나올 겁니다. 이름이 없죠. null이 나옵니다. 벡터 y가 있는데 그 벡터 y의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게 이제 names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게, 이 붙이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99쪽 이 코드 참고해. 요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A는 6, B는 2, C는 3, D는 1, E는 5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이거 없을 때는, 이런 게 없을 때는 널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임스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이게 네임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A, B, C, D, E. 그래서 문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Y는 우리 보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named num이다. named num. 이름이 붙여졌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거 지울래니까 괴롭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처럼 교재 100쪽입니다. 100쪽처럼 요거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Ctrl V. Y가 이게 있는데 여기다가 attr Y의 names 다시 한번 해볼게요. Y, 널로 바뀌었죠. 이거 다시 하면 Y니까 named num이야. 근데 이걸로 하면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names가 널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치환을 주는 거예요. let us 대괄호 1부터 5까지. 이거 했었잖아요. 상수. 이거 특수상수. 그러면 1부터 5는 뭐 A, B, C, D이잖아요. 그러면 A, B, C, D가 이름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attr 확인하는 거지. Y names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A, B, C, D가 붙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그러니까 벡터를 만들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벡터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이건 요런 게 R에서 참 특별히 의미 있는 겁니다. R이 아래 문법상 요런 게 아주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PURRR 그래서 100페이지의 가운데 참고로 PURRR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setNames를 이용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먼저 PURRR입니다. PURRR이 아니라 이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PURRR 패키지 여러분 패키지 여기 들어가 보세요. 여기 가면 PURRR 난 있네요. 이 PURRR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library PURRR library for 나오죠. 이거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제 벡터에 이름이 붙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105페이지 이렇게 각각 요소마다 이름이 붙여지면 자 이럴 때 이거 Y도 한번 출력 뽑아볼게요. Y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Y예요. Y 벡터입니다. 요건 뭐죠? 요거는 요거의 출력이죠. 요거 출력 결과입니다. 요거와 요것은 출력이 없어요. 다 치환 연산자가 쓰여서 이거는 그냥 애트리뷰트 함수의 ATTR 함수의 결과로서 요게 나온 거고 그래서 Y라는 벡터에 이러한 이름들로서 이게 쓰였고 벡터죠. 이것도 벡터입니다. 그리고 Y는 이렇게 6, 2, 마이너스 3, 1호인데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제 색인을 문자형 벡터 색인 문자형 벡터로 색인 쓰는 거야. 조금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문자형 벡터 색인 어떻게 쓰는가? 감이 올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Y 벡터를 찾는데 Y 한글이 되네. Y 대괄호 이제 벡터 색인을 쓰는데 문자형 벡터야. 문자형 벡터. 그래서 C 가로 열고 아까 여기다 A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A는 6이다. C 해주면 C는 마이너스 3이다. 요거를 같이 C하고 벡터로 A C 가로 닫아야죠. 그래 벡터죠. 요게 이 문자형 벡터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각 요소의 이름이죠. A하고 C. 그럼 A하고 C에 해당하는 요거 2하고 6, C하고 마이너스 3 그거에 해당하는 두 개의 요소가 짝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문자 벡터 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표시 될 거예요. 마이너스 표시 맨 밑에 마이너스 표시가 안 되는군요. 문자 벡터는 마이너스 표시가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안 돼요. 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나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A 안 나와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의미를 갖는 마이너스 요것이 쓰이지 않아요. 문자 벡터 색연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0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 벡터 세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